과거에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던 그런 기사들만 냈던 반면에 요즘에는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런데 보면요, 올라간다는 의견하고요,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는 의견은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을 보면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내 집 마련 못하니까 규제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건설사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현실은 다른데 뜬구름만 잡고 있는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심리가 살아나고 있대요. 매매 심리 돌아왔고요, 심리 상승 전환했고요, 전망도 최고치 찍고 있고, 짙어지는 서울 불패 심리. 그러면서 지금 막 여기 매매 종합지수 뭐 변동률 뭐 심리 올라갔다. 특히 선거 효과 있던 3월에도 못 올라갔고 4월에 올라갔다고는 치는데 5월에 거래량 더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상으로. 근데 심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심리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주택 물량 공급 부족. 이거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죠. 이거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매물이 늘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게 매물 잠금으로 수요가 못 사서가 아니라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공급이 늘고 있다는 소리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공급 과잉이다.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급 부족을 그렇게 절대량으로 이야기를 하죠? 공급은요, 수요가 있어야지 부족한지 과잉된지를 아는 거고, 반대로 수요 역시도 공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부족한지 과잉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시장이죠.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DSR이랑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공급 늘어나는 이유 역시 금리 인상 여파가 크죠. 그런데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왜 공급 부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연구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 가구수 대비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2020년에 가구수가 폭증을 합니다. 왜 폭증을 했어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명의를 분산하기 때문에 폭증을 한 거죠.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막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인구는 더 빨리 감소했는데 가구수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몇 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몇 배 더 증가했어요. 한 30만 가구 증가하던 게 한 60만 가구 증가했어요. 서울도 한 2, 3만 가구 증가하던 게 갑자기 2020년에 8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집값이 폭등하니까 내가 집에서 독립하겠습니다. 임대료 올라가니까 내가 집에서 독립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부담을 더 늘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집은 한 집에 살지만 가구를 분화해서 나눈 거죠.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가구수가 증가하고 가구수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고, 이 외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근거가 없죠. 그래 놓고서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당장 해야 된대요. 그들의 말대로 공급 부족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당장 늘리게 되면요, 멸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세가 상승을 가속화시켜서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 그런데 왜 재건축 재개발을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재건축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공급 부족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고 심리가 올라가고 있대요. 얼마 전까지 규제 강화 때문에 한다는 언론들이 말이 싹 바뀌었죠. 뭘 하든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반대로 DSR 안 풀면 집 못 사요. 규제 완화를 하면 뭐예요? 저거 다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인데, 지금은 매도자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매수자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고, 그래서 DSR 강화에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강화하면 효과 없고요, 안 풀면 집 못 사니까 풀어주세요. DSR 풀라고 말하는 언론들은 종이값이 아깝죠. 인터넷 데이터 값이 아깝다. 풀어주세요. 안 되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잘 된다. 계속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속여요? 지금 2022년 5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건설사와 언론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다가 신고받고 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호 무슨 건설, 중 무슨 건설, 이런 데들이 지방 및 서울까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막상 그 언론들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해 굉장히 유리하게 기사를 내주고 있다. 또 만약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 불리하게 조치를 내리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지역을 엄청나게 까기 시작한다.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엄청 까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언론, 건설 금융자본이 언론을 삼키고 있다. 그러니까 몇몇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라 그래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금리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8월에 금리 0.25%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금리 여기서 절대 그치지 않는다. 그때 2021년이었죠?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내년에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언론에서는 최대한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대출도 내주면서 대출 이자까지 더 챙겨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도 뭘 사라, 아직도 괜찮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 금융 언론들이 지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사 하나 볼까요? 2020년까지 부동산 거품 없었는데 정책과 경제 상황 변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25개, 26개 뭐 부동산 정책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에 많이 냈어요. 2020년에 오히려 뭐 냈어요? 2020년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급 대책, 8사 대책, 그 다음에 21년에 2사 대책 막 이런 것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급 대책들을 내주고 수요 억제를 하는 대책들 거의 안 냈죠? 언제 많이 냈어요? 그 전에 엄청 많이 냈죠. 그리고 2020년에 부동산 거품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누가 봐도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죠. 근데 경제 상황보다 정책을 앞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부동산 거품 없었다는 것은 그 전에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냈죠.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여태까지 언론들의 분석은 다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수요 억제를 통해서 집값 못 잡고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내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였죠. 그러면은 공급 정책을 내니까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되었네요. 정책의 문제라면. 아니죠. 2020년부터 집값이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 추정가치 내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 저희는 예전부터 15년부터 거품 계속 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가격과 추정가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임대가치, 그 다음에 실질 경제성장률, 금리 수준, 물가 수준,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 낮고 금리 낮아서 거품이 쌓이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거품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요, 임대 가치에 대해서는 분석이 굉장히 잘못됐죠. 전세 가격 지수가요, 진짜 실수요들이 임대 가치를 매겨서 전세 가격 지수를 내려면요, 전세 대출이 나오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전세가는 멈췄는데 매매가는 폭등한다, 거품이다. 그렇지만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데 전세 대출을 억제할 수는 없죠. 누가 조금만 억제한다는 정책을 내봐라. 그러면 언론에서 엄청 때리겠죠. 서민들 죽인다. 그런데요, 전세 대출을 늘리고요, 전세 금리를 낮추고요, 이거는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지. 오히려 서민들은요 위기만 더 커져갑니다. 부담만 더 커져가고요, 집주인이 막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깡통 전세 한번 나면요 그거 다 서민들한테 피해로 갑니다. 아무리 뭐 풀어도 만기 늘려도 대출한도 낮아지죠.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늘렸는데 금리가 1%가 올라버렸다. 그랬더니 한도가 3억 2,900이었는데 한도가 3억 2,300으로 줄어버리더라. 그러면 또 50년 주담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한 1% 더 올라가면 한도 더 줄어요. 한도만 줄어요. 원금은 적게 갚고 이자만 많이 갚으면서 부담은 늘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중도 상환 한다고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 누가 50년 대출 다 갚냐, 한 3년 5년 있다 팔지. 그러면 5년 있다가 봤을 때요 원금이 이만큼 갚아질 줄 알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갚아져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도 높아지고 한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더 받아요? 이자 부담이 그만큼 큰데? 인생 계획이 다 오그러지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지금 맨날 뭐 살아난다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3천, 2천,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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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4천, 5천 이런 식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보면은 1,000건대가 하나, 둘, 셋, 4달. 그 다음에 3,000건대 밑에까지 따지면 하나, 둘, 7달. 그런데 지금 볼까요? 4천에서 갑자기 2천, 2천, 1,000, 1,000, 1,800, 1,000, 1,000. 자, 이미 1,000건대 4개월은 넘어서고도 남았고 이때 최저 거래량보다 더 적게 거래됐고요. 이미 6개월째 1,000건대죠. 2,000건대만 해도 8개월째다. 5월도 많아야 2,000건대고 적으면 1,000건대 나오겠죠. 그때보다 거래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보다 수요가 없고요. 그때보다 여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부동산계 권위자 권모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 해야 되죠. 거래량이 줄어서 집값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대요. 거래량 집계하기 시작했고 매매 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하락장이 시작할 때는 항상 거래 절벽이 장기간 이어지고 나서 시작이 됐다. 근데 모르세죠. 모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거래량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금리 부동산 대출해가지고 해외 지점에서 달러 대출, 즉 우리나라 규제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달러 대출 받아가지고 가진 꼼수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래량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고 외화 대출 크게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저 모양이다. 이미 주식 코인은 다 떨어졌고요. 저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부동산이라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환금성이 낮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해외 지점에서 달러 대출 받으면 거기는 금리 안 올라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게 더 빠를 텐데. 자, 심지어는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인 그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왜? 발 빼고 있단 소리예요, 지금. 이런 기사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해서 2008년과 같이 금융위기급 주택시장 붕괴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요건 미국 얘기고. 왜냐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 때만큼 거품이 끼진 않았으니까. 소득 대비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그럴 일 절대 없다고 하죠.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보수 언론 경제지들도 이제 슬슬 말 바꾸고 있죠. 이거를 얼마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목전에 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려고 계속 심리 부추기다가 안 되니까 발 빼고 있는 거죠. 그게 쪽집게예요. 결론. 집값 오른대요. 한쪽에서는 집 못 산대요. 그래도 영향은 없대요. 진실 혹은 거짓. 거짓.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생각나서. 다 거짓이죠. 지금 금융위기 이상의 거래 절벽이 오고 있고요. 문제는요. 금융위기는 이미 터진 뒤에 이 거래 절벽이 왔는데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고 있는데도 벌써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 연말에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요? 절대 하지 마라. 지금은 모든 면이 다 악재다. 공급 부족도 아닌 공급 과잉이고 심리만 제외한 모든 면이 다 악재다. 그 심리도 붕괴되는 게 머지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